안녕하세요. 건축 설비 공부를 하는 건축사입니다. 재작년부터 시행한 기계 설비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난리도 아닌데 건축 설계하면서 겪은 일인데 착공 전에 기계 설비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배관을 그냥 컴팩트하게 막 꺾어서라도 우겨 넣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바뀐 법에 의하면 점건 구간과 충분한 이것 결의와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건축 설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기사를 한번 따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는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는 무조건 뭐 전 과목을 다 봐야 되고, 2차에서 건축사는 한 과목이 면제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실무 행정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보시는 건축사가 계시다면 향후 정년 이후에 알바 개념으로 소방시설 관리사를 따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설비가 무척 도움이 됩니다. 소방에 대해서는 양정 구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인입 배관의 간격을 구하는 겁니다. 10세대가 있습니다. 10세대 각각 20mm 대변기, 20mm 샤워기, 15mm 세면기 각각 한 개씩 설치된 10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20mm 대변기는 원래는 이제 하여튼 뭐 세종식 밸브 하여튼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거기에 쓰는 이제 배관 간격이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이제 우리 이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배관 상당장 20mm는 15mm 배관으로 환산했을 때는 2가 됩니다. 2. 그리고 샤워기도 20m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산하면 2입니다. 2. 15mm로 환산하면. 세면기는 15mm. 그러니까 15mm는 15니까 1이겠죠. 그럼 세대당 2, 2, 1. 세대당 환산표 합산은 5개입니다. 기본 부하가. 그래서 총 10세대라고 했습니다. 10세대 하면 총 부하는 50 부하가 되겠죠. 50 부하가 되고, 각 세대마다 기구는 대면기 하나, 샤워기 하나, 세면기 하나, 3개입니다. 기구수는 세대당 3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세대면 30기구가 되겠죠. 30기구는 동시 사용률이 45%입니다. 그럼 50 기구수 곱하기 0.45 하면 22.5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 표에 22.5는 20과 40 사이에 있습니다. 22.5는 배관은 작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이상인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44에 속하겠죠. 44에 속하는 것은 65mm 이니까 필요하겠죠. 많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압력을 따질 때는 작은 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답은 65mm 배관이 필요하다 겠죠. 오늘 날짜가 19일인가? 그렇죠. 오늘 19일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건 아주 핵심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풍량 구하는 건데 물론 풍량도 구하고 이 발열량 구하는 건데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설비에서 기계 설비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Q라면 제가 영어를 잘못 써서 풍량, 공기 비열, 공기 밀도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A, B, 온도차 이렇게 하면 여기 기본적인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 설비는 단위를 꼭 맞춰야 됩니다. 이 와트는 줄 퍼 세크 1초당 1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4,000이 여기 있습니다. Q 발열량 14,000 와트는 몰라요. 환기량을 몰라요. 이걸 구하래요. 환기량을. Q는 M3 시간당 몇 킬로인지 몰라요. 그리고 공기. 이제 문제가 세제곱 센치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공기 밀도를 요거하고 요거는 동시에 이 세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같이 공기 밀도를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없애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이게 키로로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기계 설비는 단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2kg per 세제곱 곱하기 1.01 kJ per kg K. 온도는 여기 40도 오셨죠? 40도를 유지하자고 할 때 외기 온도는 33도입니다. 여기서 공장의 구조체의 열 이동은 무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차단했다는 거죠. (40도와) (30도의) 차이 40 빼기 33 도시. 이 도시는 K입니다. K. 그래서 이거 지우고 킬로그램 지우고 메타 세제곱 지우고 남는 건 킬로줄 하퍼 시간당 K줄입니다. 근데 W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줄당 초당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왼쪽하고 맞추려면 K줄과 시간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추냐? 14 K줄 하퍼는 3600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3600을 곱해줘야 된다. 이게 14kW잖아요. 그죠? 킬로와트에서 킬로와트인데 이제 킬로 줄이 되고 시간은 3600초가 됩니다. 그러면 Q는 M3 시간당 이게 14kJ 곱하기 3600초 분에 이게 밑으로 나가서 1.2 kg 플러스 3 초를 다리를 맞죠? 그렇죠. 이게 합치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1.01 kJ 킬로그램 K 7 그래서 K 3600은 H입니다. 그럼 얼마냐?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제가 뭐 답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14 곱하기 3600은 나누기 1.2 나누기 1.01은 14 곱하기 3600 곱하기 3600 504000 예 1.2 곱하기 1.01 곱하기 7은 뭐야 8.484 50400 나누기 8.484는 5940.59 시간당 5940.59 톤이 이런 환기량이 필요합니다. 답을 볼까요? 맞는지? 저도 답을 안 보고 합니다. 네, 맞네요. 아주 쉽죠? 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단위하고 공식하고 단위하고 W는 줄 퍼 세크 도시는 K다. 이건 뭐 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뭐냐? 배터리 부족이야? 여러분 오늘 3월 19일 세 번째 문제 하루에 한 3문제만 풀기로 합시다. 이게 너무 많이 말을 하면 굉장히 피곤해지니까 3문제만 합시다. 앞으로 2차 시험 보는 게 한 달 반? 한 달 10일? 그 정도 나왔는데 하여튼 뭐 제가 되는 대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데
답은 4개를 구하라 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기사시험 13문제 뭐 이 정도 나오고 3시간을 주어집니다. 소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의 핵심은 이 공기선도를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공기선도를 보시면 이거는 절대습도입니다. 절대습도.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건 상대습도고, 이렇게 절대습도가 높아지는 거고, 얘는 경고온도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주어졌어요. 26도. 습도, 상대습도는 안 주어졌습니다. 26도. 외기온도는 뭐 32도. 실내 외기온도입니다. 이제 공부하다 싶으면 조금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은 잘 모르겠죠. 하여튼 지금까지 나온 이게 현황은 이거고, 이게 마지막으로 또 779에서 실내 공기 온도차는 10도 차다. 그러니까 779라면 덕트를 얘기합니다. 천장 덕트, 마지막 환기구. 그래서 10도가 차이 납니다. 그럼 10도 차이 26에 실내가 26이면 덕트 779에서는 10도 차이는 16도랍니다. 네?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치 779에서 해가지고 실내 공기랑 믹스해서 26도가 된 겁니다. 그럼 송풍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 송풍량을 구하는 거는 현열 부하로 구합니다. 이 자멸 부하도 있는데, 자멸 부하는 여기서 페인트입니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이 자멸 부하는 엔탈피를 구할 때 쓰는 거고요. 엔탈피를 구하면 현열과 자멸을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내 자멸 부하는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그래서 송풍량을 구하겠다. 두 번째 문제처럼 열량은 풍량의 1도의 비열의 온도차입니다. 그러면 현열 부하는 2200W입니다. 그러면 2200W면 20.2kW입니다. kW는 kJ per second. 됐죠? 우리는 이제 이 송풍량을 모릅니다. V는 세제곱퍼 아워입니다. X 1.2. 단위는 생략할게요. 제가 두 번째 문제에서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온도차. 여기서는 두 번째 문제처럼 이제 그 벽체 내 열 전도 이동이 없었다고 얘기했죠. 그건 벽체니까. 그래서 외기온도, 실내에서 외기온도를 뺀 건데, 그거는 벽체가 아니라 덕트 문제입니다. 덕트에서 문제는 실내에서 외기온도를 빼는 게 아니라 외기 부하를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덕트 문제이기 때문에, 공조 덕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779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779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외기 온도하고 실내 온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79 온도차. 그러니까 덕트에서 실내 덕트가 하는 온도차를 이 풍량을 알았다면, 우리가 실내 온도를 알았으면 26 빼기 X로 해서 풍량을 알면은 이제 이 779의 온도를
알겠죠. 근데 우리는 추출구의 온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 x가 송풍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송풍량 하면은 20.2 킬로와트에 세컨드. 이걸 시간, 여기가 송풍량이 시간이잖아요. 여기 그 시간으로 맞춰줘야 될 거니까 곱하기 3600. 1시간 3600이 쓰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01 곱하기 10. 자, 구해볼까요? 20.2 곱하기 3600 여기 1.2 그러면 V는 6000 세제곱에 시간당 여기에 이렇게 송풍량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기 공급량이 2000이랍니다. 그럼 리턴 에어가 4000 다시 환기 리턴이 4000이 시간당 4000 세제곱미터가 환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실내에 4000 이 실내에서 4000이 리턴이 되고 외기에서 2000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내와 외기가 만나면 무슨 접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접점이 생겨서 온도가 합쳐지는 그런 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에너지든지. 우리 이제 구했습니다. 6000은 송풍량 6000. 냉각 코일의 입고 온도가 그럴 것이요. 이게 냉방입니다. 난방이 아니라.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냉각 코일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냉각 코일을 통해서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주겠죠.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문제는 입구 온도를, 여기가 입구입니다. 냉각 코일의 입구 온도를. 그러니까 냉각 코일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구해야 됩니다. 혼합 공기의 온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 송풍량 6000에 리턴 4000 실내 리턴 되는 게 4000이고 온도가 26입니다. 외기는 2000에서 32도입니다. 이걸 구하면 28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여기는 28도입니다. 28도. 혼합죠. 냉각 코일의 입구 온도는 28도입니다. 이 점을 구해야 됩니다. 이 점이 일로 가는지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송풍기 열치등 하고 덕트에서도 열치등을 했답니다. 실내로 쏴주는데 덕트하고 송풍기에서 열치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지. 습도는 그대로고 절대 습도는 그대로고 온도만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절대 습도는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합산해 볼까요? (2024) 플러스 1060은 4 8 0 3 8 3084 와트죠. LG등을 이렇게 했듯
했대요. 이거는 뭐냐면 3.084 킬로와트인데 킬로와트고 이거를 하워로 바꿔주면 이거 킬로와트는 K줄 per 세크잖아요. 이거를 하워로 바꿔주면 3600을 S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똑같이 풍량 아까 6000 구하셨죠. 6000 곱하기 1.2 곱하기 1.01 곱하기 온도차 X 한번 구해볼까요? 3084 곱하기 3600 나누기 6000 나누기 1.2 나누기 1.01 뭐가 틀린데? 잠깐만요. 3.084 곱하기 3600 나누기 6,000 나누기 1.2 나누기 1.0 그러면 X는 X가 내로 가겠죠. X는 1.526 7 뭐 이런데 대충 1.53 1.53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면 우린 16도를 알았죠? 16도에서 1.53을 빼십시다. 16 마이너스 1.53 그러면 14.47도입니다. 여기는 14.47도입니다. 냉각 출구 온도는 14.47도이고요. 공기선도는 보이셨죠?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공기선도를 그릴 줄 아시고 이해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혼합적 공기 계산식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저거는 기본이겠죠. 성풍량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